네, 우리가 지금 23년 12월 그리고 24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까? 연착륙할 것인가? 노랜딩 할 것인가?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를 보고 미국 경제는 또 언제쯤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 이제 보기 위한 목적은 미국 경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결국 우리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목이 많이 좀 그 상한 상태여서 목소리가 좀 듣기 안 좋다 하더라도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가 뭐 사실 나홀로 가장 강한 경기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23년 3분기 성장률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뭐 나 혼자 정말 이렇게 강한 경기가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게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면서 과연 미국 경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냥 이것이 그냥 계속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만 쭉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3분기까지만 이런 모습이고 3분기가 지나면 또 이렇게 하향 안정화 될 것인가? 이런 궁금함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답변을 하나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MF가 그동안 미국 경제를 전망했을 때 이렇게 L자로 꺼질 것이다 라고 했고요. 23년 2.1%, 또 24년 1.5%로 어쨌든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2%를 밑도는 구간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어쨌든 1.5% 성장률로 뭐 마일드한 경기 침체지만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에는 IMF도 전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제가 페드나 블룸버그나 또 여러 IB 뱅크들, 글로벌 IB 뱅크들, 그리고 뭐 블룸버그, 컨선이나 여러 각각의 기관들, 또 뭐 필라델피아 연은 SPF가 그거예요. 필라델피아 연은 Survey of Profession Forecaster의 약자입니다. 여기 GS는 뭐 광석 아니에요. 골드만삭스입니다.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스, 시티, 노무라. 또 이따가 나오겠지만 SPD라고 나옵니다. Survey of Primary Dealers. 그러니까 뉴욕 연은을 가리킵니다. 이 각 기관들의 전망을 가지고 미국을 지금 현재 어떻게 바라보면 될지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실질 GDP 증가율을 보면 블룸버그 컨선으로 먼저 봤을 때 23년 4분기 그리고 24년 1분기 24년 2분기 3분기 쭉 갈 때 23년 3분기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24년 1분기로 갈수록 좀 안 좋아지다가 다시 경제 성장률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 컨선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골드만삭스나 이런 경우도 SPF도 필라델피아 연은도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뭐 괜찮을 거야. 랜딩 없어. 노랜딩이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스, 시티, 노무라 할 것 없이 이 정도 이 세 개 기관들은 미국 경제가 마일드하게라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클레이스, 시티뱅크 그리고 노무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까지 치닫는 말 그대로의 좀 강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각각 그 뷰가 좀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요 기관들이 또 미국 고용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기관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일단 팩트로 정리를 하고 그걸 정리해 가면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블룸버그 컨선이나 SPF와 같은 필라델피아 연은 같은 경우 고용 같은 경우 실업률이 계속 늘어날 거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뭐 대부분이 실업률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시티와 노무라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지금 완전 고용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한 고용 침체가 올 수 있다라고 또 전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렇게 뷰가 다른 것은 가정이 다른 거예요. 그 가정이 다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를 전망할 때 또 고용 시장을 전망할 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블룸버그 컨선으로 보든 여러 기관들로 보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계속 상승할 거라고, 왜냐하면 고용 시장이 탄탄하니까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평균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그래도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 라고도 보고 있는데, 강한 고용 침체가 오고 강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는 이런 주요 기관들은 평균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크게 꺾일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의 스탠스가 왜 다른지는 조금 이따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보면 역시 임금 상승률이 완만하게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무디스라든가 여기 OE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잡히고 그게 물가 상승률을 잡게 만든다라는 종류의 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됐죠? 그 다음 중요한 게 근원 물가죠.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 전망치가 다 어쨌든 24년 4분기를 향해 갈 때 2.5%로, SPF는 거의 2% 초반으로 뭐 이렇게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하죠. 자, 이 각각의 수많은 뭐 대표성이 있는 이런 기관들이 물가 상승률이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일단 블룸버그 컨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5.5%의 기준금리가 유지되다가 24년 들어서 뭐 2분기쯤에는 또 인하를 하고, 또 3분기 들어서 또 한 차례 인하하고 4분기 정도 인하하는, 뭐 평균적으로 한 3번 정도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경향이 좀 지배적이에요. 그런데 SPD 같은 경우 뉴욕 연은이죠. 같은 경우는 뭐 역시 3번 인하인데 인하의 속도가 더 강할 수도 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계속 금리를 인상 안 하다가 금리를 동결만 하다가 4분기 되어서나 인하할 수 있다. 저도 이런 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역시 골드만삭스는 뭐 제 이름 GS랑 좀 같아서 그런가, 네,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 밖에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죠. 좀 각각의 기관들이 물가를 어떻게 보고 금리를 어떻게 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 총합하면 이렇게 돼요. 월가의 미국 경제 시나리오로 첫 번째는 소프트 랜딩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죠.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 거죠. 소프트 랜딩, 연착륙인 겁니다. 주로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몰건이 대표적이죠. 24년 말까지의 어떤 가정이 뭐냐면 뭐 성장에 큰 충격까지는 없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을 지속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제로나 역성장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역성장이 지속적이지는 않다. 공급도 회복되고 수요가 둔화되니까 고용 시장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이다. 상반기 경기 침체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 침체를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움직임이고요. 기본적으로 역성장은 있을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이 3% 이하로 진입을 하고 또 실업률은 어쨌든 한 4.5% 이하로 유지되면서 금리를 연내에 뭐 대략 0.25나 많게는 뭐 100pp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 랜딩에 가까운 그 미국 경제를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좀 하드 랜딩 오는 거 아니냐, 좀 강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세요. 보시면 하드 랜딩을 보는 주된 기관이 시티뱅크나 노무라예요. 강하게 경제 위기가 온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추가 상승이 어렵다. 그래서 고용 시장이 매우 좀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 임금이 강하게 떨어져서 뭐 그 물가마저도 좀 강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 금리를 상반기까지 동결하지만 경기 침체가 나타날 하반기에 전격 인하하는 흐름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경로를 보면 2분기 혹은 3분기부터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이 오고요. 그래서 대신 이럴 때는 경제 위기급 역성장 이런 것들을 보면 신속한 금리 인하로 침체를 단기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급격히 인하해서 또 그런 경제 위기를 좀 막는 거예요. 근데 물가 부분을 보면 상반기에는 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경제 위기가 오니까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니까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힐 수 있다는 거죠. 또 고용 부분 보면 실업률 같은 경우도 4.5% 이상으로 실업률이 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만큼 경제가 많이 악화되는 모습으로 전망을 하는 거고요. 이럴 경우 금리를 뭐 적어도 75bp 인하한다. 좀 강하게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보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여러 경제 전문가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좀 다르고 가정이 다름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좀 다른 거예요. 금리 인하의 정도도 다른 거예요. 주로 금리 인하를 많이 한다. 좀 앞당겨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에 가까운 경제 위기에 가까운 고용도 굉장히 크게 침체되는 그런 모습을 전제로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가 노랜딩이에요. 노랜딩은 뭐 착륙이 없는 거죠. 가정은 뭐냐면 팬데믹 때 대규모 재정 정책이 있었고 그때 경제 구조가 대대적으로 변화됐다. 그래서 생산성 자체가 향상됐기 때문에 뭐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하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매우 탄탄하게 전개되니까 당연히 금리는 higher for longer,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금리 인하가 거의 없기도 한 그런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다, 이거죠. 성장을 보면 어쨌든 잠재 성장률 2% 수준을 상회한 채 움직여요. 경기 침체가 없는 거죠. 물가는 여전히 스티키하게 경기 침체가 없으니까 높은 물가 3% 수준의 스티키한 고물가 기조가 계속 유지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업률도 4% 수준으로 완전 고용에 부합해요. 이때는 금리 인하 시점이 더 지연될 수 있고 24년 연내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고요. 이 이야기들 좀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미국 경제를 이제 들여다 보실 때 뭐 어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가 24년 상반기에 있다.
아니면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 25년에나 금리 인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각각의 경제를 보는 그 시나리오, 가정이 좀 달라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여러 가지 뷰가 있지만 저의 뷰는 통상 마일드한 경기 침체, 소프트 랜딩에 가깝다. 그러니까 저의 미국 경제를 보는 뷰는 주로 IMF나 월드뱅크나 OECD와 같은 국제 기구가 바라보는 뷰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을 가정하고 미국 경제를 봤을 때 뭐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고 잠재 성장률 2%를 밑도는 그런 수준의 물가, 어, 그런 성장률을 유지하고 그 1.5% 수준이죠. 그리고 역시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2분기가 지나서 3분기 정도부터 금리를 인하하는, 그래서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하는 이런 시나리오, 좀 늦어지면 4분기, 빨라지면 3분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저의 어떤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것인가, 연착륙할 것인가, 아니면 무착륙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것이고, 그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시고 어떤 식으로 그 데이터들이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서 그 금리 인하 시점 같은 것들을 판단하시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강의의 녹화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 전망, 이 책을 통해서 금리에 대한 스탠스, 또 경기에 대한 스탠스 어,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 녹화를 마치고 PCE 데이터가 지금 나오니까 즉시 분석하고 이야기를 또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